네, 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림범날입니다. 네, 대책이 지금 23번째 나왔는데 또 대책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이제 부작용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미남 장동건이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제 제발 그만. 네, 되지도 않는 정책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누더기 부동산 규제 내놓고 문의전화 100통 해도 안 받아. 부동산 누더기 규제 논란, 국민 문의도 귀막은 공무원들. 이거 맞습니다.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도 너무 복잡해서 상담 문의가 많죠. 그래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를 하고 하는데 국세청은 126이 전화 연결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도 3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끊어버리니까 기다린 보람도 없어요. 네, 전화 통화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보면 손님들 중에 이 세무사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한다라는 말이 많죠.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정책을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법은 정말 잘못된 법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되는데 법을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네, 저도 이제 국토부 정책이 발표될 때 한 번씩 담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만들었는데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 다른 데 전화해봐라. 그리고 이런 어렵게 통화하면 또 이런 대답도 들어봤어요.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네, 볼을 차죠. 그 다음 기사입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석 달, 전세 대란 전국으로 퍼졌다. 이거 누구나 봐도 뻔히 예상됐던 건데 전국 아파트 전세값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70주, 수도권 64주 연속 오름세 이어가. 수요 넘치는데 매물은 부족, 임대인 우위. 네, 그 전세가가 올 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1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데 임대차 3법이 여기에 완전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대책 마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 전세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나오면 금액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1억, 2억 오른 전세 계약을 하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임대인 우위로 올라가서 임대인들이 이제 조건을 많이 따지세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애완동물은 어떻게 되냐, 못질은 하지 말아라.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리고 복비도 안 주려고 하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시면 정부 예상과는 다른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달 초부터 전세 대책을 수차례 언급해놓고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직방의 어떤 분은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 입니다. 지금 뭐 대책이 또 나올 게 있습니까? 대책이 나오면 또 혼란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재밌죠. 존경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지금 최근에 좀 힘듦을 겪고 있어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사표까지 던져주셨다고 하던데. 네, 힘내십시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태거 위로금 얼마입니까? 홍남기 뒷돈 논란에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때문에 의향집을 팔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는 바람에 안 나가게 됐죠. 그래서 매수를 한 분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 파기가 될 뻔했어요. 부총리께서 본인이 내놓은 정책 때문에 참 곤란하셨겠어요. 네, 그게 보통 정부에서 정책을 내면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한테 이런 정책의 효과가 가는데 본인이 이렇게 당할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세입자한테 위로금을 주셨다고 하죠. 예, 그래서 아파트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 매각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수장이 아파트 매매를 위해 태고 1호금을 준 선례를 만들었던 비판이 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님 태고 1호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집 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닌데 국민들은 집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 라고 물었다. 이어 앞으로 세입자들이 부총리를 따라해 뒷돈을 요구하면 부총리가 책임지고 다 물어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지금 뭐 태고 1호금이 어느 정도 권리금처럼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집을 나가려면 현금을 주고 내보내야 된다. 법이 좀 계속 이상한 사회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보시죠. 폭등, 품귀, 전세난 가중, 진퇴양난에 빠진 세입자들. 지금 전세가 보면 서울도 오르지만 수도권, 전국 평균으로 봐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지만 그냥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지금 2달 전에 한 계약이랑 지금 전세 나오는 매물이랑 시세 차익이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2달에 2억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물건이 귀해요, 지금. 네. 한 청원인은 지난 1, 2월에 매매했던 가격이 지금 전세값으로 뒤바뀌었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셋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이 나라 장관, 관료, 이념에만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탁상 행정으로 헛발질하는 동안 그 피해는 저 같은 돈 없는 서민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올 쯤 말이 나왔을 때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게 뻔히 예상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개 공인중개사가 예상이 되는 것들을 정부에서는 그냥 밀어붙였죠.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가서 해도 이거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해요. 반드시 잡겠다던 전세값 더 올랐다. 전세난에 전국 집값도 들썩. 이게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올려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갭 투자도 가능해졌죠. 동탄 같은 경우도 갭 투자하려면 뭐 3억 이상 5억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24평이 1억 5천도 갭 투자 가능합니다. 전세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갭 투자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이게 올 초에 매매가가 진짜 전세가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임대차 3법, 양도세, 취득세 물어보려고 전화해도 계속 전화는 안 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30년짜리 장기 월세, 지분형 주택 두고 시끌시끌. 네, 이게 이제 전세 값을 잡기 위해서 나온 또 대책인데 이게 일단은 너무 늦었고요. 효과를 보려면 3, 4년 뒤일 텐데 참 아쉽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 월세 살기 싫어합니다. 빨리 실행을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지분형 주택을 내 소유도 아닌데 사고 팔 수도 없고 30년 동안 살다가 집값 다른 집값 오를 동안 내가 다른 데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카림 봄날님을 국회로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니까 지금 청약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청약 고시. 네. 10억 로또 과천 지정타 57만 명 몰려 청약 고시 방불. 네. 추첨대에 포함되는 대형 744대 1 그리고 S1 전용 84 33평이죠. 1169대 1 당첨자 발표는 10일, 11일,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지금 뭐 붙으면 10억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도권에 살고 계시면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다 넣습니다. 진짜 다 났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로또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계속 집을 사길 원하는데 공급을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될 것을 왜 자꾸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는지 정책 방향이 너무 안 맞아요. 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계속 안 하고 있고요. 좋은들 이렇게 로또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청약 유튜버 조회수만 올려주는 거고 이거 몇백 대 1인데 어떻게 당첨이 됩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사는
방법이 점점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높여 6억 하는 3년간 세 감면. 아파트 공시가를 올리고 그리고 6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더 많아지겠죠. 6억 이하는 이제 감면 혜택을 주어진다고 하는데 세금을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또 기준도 6억이냐 9억이냐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 6억이 되긴 했는데 집값은 다른 사람이 올리고 세금은 국민이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을 좀 풀었다가 지금 고간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계속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풀어주면 돼요. 양도세 다 풀어주면 매물도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 집값이 잡힐 텐데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런 정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책의 좀 잘못된 부분들, 부작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대책은 이제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동건이가 그랬습니다. 고마해라 마이 묻다이가.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림 봄날이었습니다.